그러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ETF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을까요, 차영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방향 ETF를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사실 수익과 손실 자체가 당연히 수익이 크면 손실 자체도 크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ETF는 이제 주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기가 편하다라고 하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은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양방향 ETF를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사실 리스크, 손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조금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를 깜빡한 게 있는데요. 곧버스에 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버스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뭐 2배.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 인버스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것처럼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쉽게 표현해서 곧버스라고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도 사실상 한 배수 레버리지가 있고요. 2배수, 3배수까지의 레버리지, 반대로 인버스도 2배수, 3배수 인버스까지도 있으니까 그거를 곧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버스 투자할 때는 조금 저희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만큼 맞죠. 리스크가 커지니까.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또 질문 중에 네. 하나인데 왜 우리가 선물 투자할 때는 강제 청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혹시 곧버스 ETF 투자할 때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ETF가 손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0% 이상이 났다라고 하면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배 이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나면 당연히 청산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그런 네, 부분들을. 맞아요. 그러면 길 대표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곧버스에 저는 합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네, 좋아해요? 아까 그 코치님이랑 비슷해요. 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리스크를 안 올릴 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아요. 근데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키는 게 버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곧버스가 아닌 그냥 한 배 그런 상품들 투자하는 거는 안정하겠네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덩어리로 사니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레버리지나 곧버스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ETF를 섞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게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수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아니면 S&P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환율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나마 이제 1,5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1,400원 후반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환율에도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달러 강세지만 한때 또 엔화에도 굉장히 재밌게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스타일에 따라서 대형주냐, 아니면 지주사냐. 아니면 나는 그냥 중소형주. 왜냐면 얘네들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 스타일에 맞게 고르실 수도 있고요. 앞에서 안 그러면 제가 섹터 얘기했잖아요. 어제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잘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자동차 섹터가 수급이 조금 들어와요. 좋았어요. 네. 맞죠? 네. 현대차 괜찮았죠? 이렇게 섹터 자체를 사는 ETF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상품으로 나눠서 원자재별로도 있습니다. 뭐 구리냐, 원유냐, 금이냐, 은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이라고 해서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채권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TF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은 사실 ETF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선별하는 게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ETF 투자가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ETF를 또 시장 상황에 맞게끔 고를 때 꿀팁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꿀팁을 알려주셔야죠. 네,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설명한 김에 마저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내 스타일에 맞는 걸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고민을 해요. 사라고 했던데 언제 팔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서 사면요. 좀 쉬워요. 그러면 내 스타일에 맞는 걸 어떻게 고르느냐?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요. 이 상품에 대한 스타일이 다 나옵니다. 제가 예시로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오. 네, 처음에 보면 타이거는 타이거는 미래 운용사? 에셋 자산 네. 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요, 그냥 어디 운용사냐 이겁니다. 음. 타이거는 미래 에셋이고요. 그렇군요. 코덱스는 삼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어떤 스타일인지가 나옵니다. 미국 S&P 지수에 투자할 거냐. 근데 여기 써 있죠? 선물이라고 또 써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약세기는 해요. 근데 항상 주가는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바닥을 길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2차 전지가 지금 정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 강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9까지 갔어요. 맞아요. 더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요, 달러 선물에도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뒤쪽에 보면요, 아까 저희가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말 했죠? 자, 가운데는 레버리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배는 뭐냐면 달러가 떨어질 거에 2배 곧버스 하는 이거 겁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직접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달러로 바꿔서 저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환차익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가 붙는다. 해지. 환율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우리가 해지까지 해줄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조금 잘 보셔도 나는 좋아하는 섹터야? 난 이런 건 별로야라는 것들을 조금 걸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들으니까 귀에 쏙쏙 와닿는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 방법들, 거래 방법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차영 교수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거래를 해볼까요? 일반적인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서도 손쉽게 ETF는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으신 계좌가 있으시다면 이제 주식 찾으시는 것처럼 이제 ETF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훨씬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의 세법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법상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게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요즘 또 유행하는 ISA 계좌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서도 ETF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어라고 하시면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도 ETF가 매수가 가능하시니까 가지고 계신 계좌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ETF를 손쉽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연금저축계좌와 ISA 다 나오죠? 네, 다 나오네요. 네. 활용을 또 할 수가 있고 째려보시네요. 그럼요. 나 이게 네.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했냐고 네.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사람들마다 투자 성향은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도 다 여쭤봤는데 맞아요. 그 성향에 따른 투자 방법도 이제 궁금합니다. 대현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돌입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께 채권형 그리고 이 배당형 아니면 달러나 금 같은 이 자산에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국공채 또는 이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고금리의 이제 하이힐드 채권 등이 있습니다. 국공채의 경우는 이제 어떤 국가에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금리가 다르듯이 이 채권 금리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채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채나 일본채 이런 채권들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미리 하이힐드 채권이나 미국의 단기채 매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형 같은 경우는 높은 배당을 주는 고배당형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 혹시 배당금을 이제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싶은 분들께는 이 매월 주는 월 배당형 ETF도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이힐드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렇죠? 하이힐드가 뭔지도 코치님이 조금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네. 네. 기본적으로 하이힐드는 그럼 제가 대신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한 채권이 있고요. 네. 조금 위험한 채권이 있습니다. 누가 이자를 더 많이 줄까요?
위험한 게 주겠죠. 무조건입니다. 근데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BBB 이상을 투자를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하, 예를 들면 C 등급, 네. D 등급 네. 투자하면은 어때요? 이자를 더 줍니다. 더 주죠. 네, 그래서 하이힐드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하이힐드만 다 넣지는 않고요. 일정 비중 이상은 안전한 걸 집어넣고요. 이 안에서 이제 부실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잠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모두가 망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채권 투자가 좋을 때 고수익을 조금 더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힐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